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오늘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혼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11거래일 연속 오른 이후에 두 번째로 긴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각국이 경제 재개를 한 이후에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내 대다수의 주가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를 했고 영국도 봉쇄 조치 완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요국들과 경제 재개 이후에 코로나19 2차 확산 발생 여부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긴장감을 더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WHO에서는 너무 이른 봉쇄 해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2차 확산이 확대되면 세계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봉쇄 완화에 따른 영업 회복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항공사와 소매업체,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양국 무역협상 당국자들이 무역합의 이행 등의 원칙을 확인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봉쇄 완화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 출발한 3대 지수, 먼저 다우지수 장중 낙폭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이를 모두 반납하고 0.45%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4,221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름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가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다행히 상승세로 전환을 했지만 막판에 오름폭을 줄여나가 아슬아슬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01% 보합권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9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모두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먼저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장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 WTI 가격은 장중 한때 23.67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또 장중에 25.58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거의 1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었는데요. 다행이었던 점은 사우디가 6월 1일부터 1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도 추가 감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중동 산유국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WTI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그 WTI 가격은 2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코로나가 2차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 대신 달러를 오히려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지난 코로나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즉 달러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 때문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1,700달러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0.78% 내리면서 1,700.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이 0.7%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경제를 재개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노력을 주시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709%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혜진 앵커가 첫 번째 외신 전해주시죠.
네, 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코로나19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부인하면서 매우 낮은 금리로 인해 3조 달러라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지출에도 행정부가 동요하지 않고 저금리라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돈을 지출하는데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장기 이율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10년, 20년, 30년간의 장기간 빌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금리를 가둬놓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가운데 정부가 현재 낮은 수준으로 차입금리를 묶어서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백악관은 시장에서 기존의 국채를 재매입하는 것보다는 리파이낸싱을 통한 저금리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기존 부채를 다시 사들이는 실질적인 리파이낸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지난주에 20년 만기 국채를 포함해 전 만기 구간 국채 발행 규모를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중국에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법안이 나와야만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겁니다. 자, 그가 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법안, 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법안인데요.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중국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기 위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중국이 현재도 진행 중인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중국이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대중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무역과 제조업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따라서 만약에 그의 생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CNBC가 그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1단계 무역 협상을 파기할 것인지 조언했느냐 이렇게 묻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화관체인 AMC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의 셧다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체인 AMC가 아마존과의 인수합병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AMC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3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29%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AMC의 시가총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현재 떨어진 상태인데요. 시가총액이 2억 달러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국의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 다음인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 라일리 FBR의 전문가는 아마존이 AMC에 흥미를 갖는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낮은 매수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난 2019년 11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반독점 분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48년이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메이저 스튜디오들에게 극장 매각을 명령을 하고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독과점 구조를 깬 바 있습니다. AMC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서 인수합병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또는 결국 합의로 이어질지까지는 미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AMC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억 1,600만 달러대로 추락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7억 5,19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이 반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제 테슬라의 공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에 촉구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엘라메다 카운티의 보건당국이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올해 봉쇄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테슬라는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토요일에 엘라메다 카운티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본사를 이전하겠다라고 트위터를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 지역에서 테슬라는 수많은 일자리와 또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에 지역 주민들은 또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희신 재무장관까지 나선 겁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보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고 테슬라가 빠르고 안전하게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엘라메다 카운티에서는 이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